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 읽기. 이번 시간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유아교육, 보육정책의 방향 분석. 박규영, 여영기 논문인데요. 2013년 논문이고요. 전북대학교 교신 저자와 일제자 공동저자 논문입니다. 자, 요약을 보니까요. 본고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에 대비한 미래의 유아보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리나라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적합도, 미래사회 예측도, 그리고 출산 가정 체감도 세 변수를 종합한 저출산 영향도라는 개념적 틀을 제시했다. 이어서 미래의 저출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주요 국가들의 유아교육 보육 정책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아보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두 가지 가족 정책, 즉 출산 육아 휴가 분야와 아동 보육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논의를 바탕으로 차후에는 본고에서 개념화한 저출산 영향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량적 요인 분석과 번서들의 개발과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실체적인 출산 육아 및 아동 보육 지원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자, 보면요. 서론 2013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국가적 성장 동력 상실이나 세대 간 불균형 같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요. 본론 저출산 현황과 원인 분석, 세계 저출산 현황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012년 현재 인도가 2.5, 멕시코가 2.3, 인도네시아 2.2, 그 다음에 밑으로 한국이 1.21이었어요. 그때는 일본이 1.36, 지금 0.7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그 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그 원인은 2011년 보건복지부가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1.1%는 고령화를, 86.2%는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저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응답자들의 76%가 우리 사회가 자녀를 낳고 기른 이를 권장할 만한 조건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60.2%는 자녀 영역에 대한 정책 부담을 저출산 원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OECD 평균 출산율을 보면요. 지금 한국은 1970년에 4.5에서 2000년에 1.47로 해서 2012년에 1.21이 됐는데요. OECD는 70년에 2.76에서 완만한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높죠. 우리는 1990년대부터 OECD보다 더 저출산 현상이 되고 있고요. 30년이 지속된 거죠. 네. 그런 현상을 지금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출산 영향도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본거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에 앞줄에서 뭐냐면 저출산 영향 요인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본 저출산 원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저출산 영향도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해보자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출산 영향 요인의 바탕으로 둔 우리나라 저출산 영향도를 보니까 자녀의 고비용도가 높고 여성 취업도 높고 아동의 노동 잠재력은 떨어지고 전통과의 해체는 없고 종교문화 가치가 약화되는 것은 중간 정도로 봤네요. 개인 사회보장 제도의 발달도 중간, 다양한 피임수단의 발달도 중간, 평균 결혼 연령이 고령화도 중간인데 영아 사망률 저하는 낮다고 보는 거죠. 네.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저출산 시대 유아 보육 정책의 방향, 유아 보육 정책의 현황. 우리나라는 2004년경부터 고령에 대한 장기적 국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노력으로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청와대 보고된 첫 번째 국가 아동 양육 지원 정책 2004년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전국적 규모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 양육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한 바 있다. 얘기죠. 2005년 발표된 계획의 핵심 목표는 미래인적 자원의 개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그리고 출산율 증대의 세 가지였다라는 거죠. 이 중 첫 번째 과제를 달성해서 각 지역별, 연령별로 유치원과 유아보육 시설에 대한 요구 자료를 조사한 후 필요 시설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공공유아보육센터를 확장과 더불어 그 기능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한되었고, 둘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동 양육의 조기 유아 교육의 표준 비용을 추산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과제를 달성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기 유아 교육 및 타가 비용 부담 경감 정책, 소득 수준에 따른 단계적 조기 유아 교육 비용 지원 정책, 유아 보육 질적 향상 정책, 시설의 안전 조건 강화책, 교사 근무 여건 향상책 등을 구상한 바 있다. 자,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수용 아동수 변화를 보면 1990년대는 이게 지금 10만 명 이하였는데 이게 직장이냐 가정이냐. 근데 이게 이제 네모는 국공립이고요. 네모는 국공립이고 세모는 법인이고 X가 민간이에요. 민간이 지금 굉장히 높았는데, 그죠?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네모가 국공립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국공립도. 그리고 뭐 직장은 뭐 그냥 그런 상태고, 지금 보면은 법인도 조금씩 늘어나고 민간은 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공립도 늘어나고, 이게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이 늘어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유아보육 정책의 주요 논쟁점은 뭐냐? 첫째는 공공 어린이집 확장이 우선이냐, 아니면 기본 사설 어린이집 활용이 우선이냐, 이 문제가 있고요. 둘째는 저소득층의 대책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저소득층에 대해 집중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 보편화 차원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복사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 셋째는 현재 유아교육 플러스 보육의 큰 비중을 담당하는 사설기관의 보육비 책정을 자유할 것이냐, 아니면 통제할 것이냐 문제. 넷째,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시장의 원리나 가정의 자율성에 맡겨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도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이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 같은 논란은 정부의 유아보육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계속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우선 본 거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날 사회상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인한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 다음에 출산 육아형 정책 방향. 출산 육아형 휴가와 관련한 미래 전략적 유아교육 보육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정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유급휴가 정책으로 세계적으로 출산 육아 휴가는 무급휴가에서 유급휴가로 바뀌는 추세다. 둘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거나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육아휴직법의 효과적인 실행이 중요하다. 셋째, 유급휴가 출산휴가를 위한 재원을 공공의료보험과 연계하여 확보하는 방안이다. 넷째, 프랑스나 이태리의 경우처럼 출산휴가와 의무화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모든 여성 근로자는 직장이 보장된 유급 출산을 6주, 출산은 19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육아보육 정책 방향. 첫째, 육아보육 정책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 그렇죠. 공공유아원이 이제 늘어나야 된다. 사설에도 물론 좋은 기관이 많지만 품질 관리 때문에
둘째, 근로시간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동조가 돼야 된다. 그렇죠. 출퇴근 시간이 늦어지거나 일러지는데 보육시설은 정규 시간에 맞춰 있다면 그 틈새는 어렵죠. 셋째, 아동타가 개념의 교육 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진짜 확장이다. 프랑스계 거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가 가정에 있더라도 종일반 취약점 프로그램에 다닐 수 있는데 이런 영역 학교는 프랑스 아이들의 사회와 교육, 문화적 재생산에 효과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유아보육 서비스 이 비용의 현실화이다. 공동타가 시스템이 가장 잘 발달한 프랑스의 경우 그러한 공공서비스의 재원을 이용 가정의 소득에 대비시켜 현실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섯째, 유아보육 시설 및 형태의 다양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가정타가 시설에 대한 제도화 및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듯이 프랑스의 경우처럼 직장 타가 시스템 확장과 가정 및 등록된 시설의 아이들 보미, 고용 비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같은 보다 다원화된 어린이집의 개발과 정책이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결론입니다. 이 본고는 우리나라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이 저렇게 사회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놓긴 하나는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요. 이를 저출산 영향도라는 개념의 틀을 내서 정리했다. 단 하나는 미래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를 우리나라 유아교육 보육정책의 현황과 주요 논쟁점들을 정리하고 주요 국가들의 유아교육 보육정책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우리나라 유아교육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출산, 육아, 휴가와 아동보육 정책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핵심 사항. 첫째, 한국 사회 적합도, 미래사회 예측도, 그리고 출산과정 체감도 세 가지를 종합하여 주장한 저출산 영향들은 여러 저출산 영향 요인 중 자녀의 교육 부담, 여성교육 취업 확대, 그리고 전통적 가족제 해체라는 요인들의 저출산 영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둘째는요. 본거는 오늘날 사회상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정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저출산 현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이에 대비해서는 공공어린이집의 확대 정책, 복지 보편화에 따라 공공보육 실현 국가의 감독이 중요하다. 셋째는요.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현재 고시방의 여러 저출산 대비책 중에서 무엇보다 유아 보육에 대한 시설 인프라 확보 방안이 중요하다. 넷째는요. 구체적인 미래 유아보육 정책 방향 핵심 결국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 사회적 관념적 틀에서 벗어나서 여성 사회전체 지속적 확대 경향에 대비한 출산 유아 보육 장려 시스템을 수립하도록 장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백 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 읽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